안녕하세요. 6065 미적분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이 4월 학력평가를 봐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응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오늘 그냥 시험이 아닌 금요일 시간표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을 하셨을 텐데요. 시험지가 일단 시간에 맞춰서 오픈이 다 됐고요. 지금쯤에 해설도, 여러분들 보실 때쯤 해설 강의도 다 아마 열려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네. 미적분 문제는 지금 몇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워낙 범위가 정확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할 내용은 가형 시험지를 좀 볼 건데, 가형에는 실제로 시험 범위가 아닌 수2가 시험 범위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나형을 선택하든 가형을 선택하든 어떤 친구들이건 오늘 이 시험지에 있는 내용은 미적분만 봤을 때 미적분이나 수열의 극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적분에 대한 가형을 응시할 친구들도 수투가 기본 바탕의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미적분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이 나에게 어떤 난이도였는가 꼭 시간을 내서 풀어보시고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감은 좀 잡기 힘들겠지만, 기분은 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고3의 학력평가 문제구나, 어떤 그런 감은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 10문제, 14문제 정도의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텐데요. 확률과 통계는 제외하고, 너무 단순하거나 아니면 21, 29, 30번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워낙 좀 시간 좀 길게 잡고 해설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요. 그 외의 문제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쇄를 했거나 아니면 뭐 PDF 파일을 다운받았거나 4월 학력평가 문제를 가형 시험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좀 훑어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시죠. 자, 가장 앞장에서 3번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3번이니까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몇 문제 안 되는 그 수열의 극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루트가 보이네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입니다.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발산, 얘도 양이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절대 극한을 찾아낼 수가 없다. 식의 변형이 좀 필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떠올린 것이 바로 유리화였습니다. 자, 식을 유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한을 계산해낼 수 있다가 됐던 거죠. 자, 얘는 바로 연락을 합시다. 자, 식을 바로 유리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없었던 분수가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모는 켤레식이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분자는 켤레식을 높였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됐을 겁니다. 근호가 사라졌네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상상하면 소거되는 거 지우고, 자, 계산하면 1창 4에 상수한 2. 자, 이런 정도까지의 결과를 얻어냈어요. 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가 됐습니다. 자, 무한대꼴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장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는 알죠?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으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준다. 그런데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분모는 2차항이 최고차항이지만 근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차항이 최고차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했죠. 루트 n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1차항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 1차항, 분자의 최고차항 1차항, 최고차항이 서로 같습니다. 이때 극한은 최고차항이 개수의 B에 의해서 결정이 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최고차항 개수의 B, 이것은 근호와 2차가 만나서 1차항 개수는 있는 그대로 루트 4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 개수 2 더하기 최고차항 개수 루트 4, 2. 최고차항 개수 4. 따라서 우리가 답은 4분의 4,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수열의 극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3번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연습이 되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냥 쉽게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를 좀 가볼까요?
맨 처음 짚어볼 문제는 한 장 뒤에 8번을 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까다롭지는 않은 문제예요. 앞부분에 있는 문제고 유형도 좀 익숙하고 해서 쉽게 해결이 될 만한 그런 문제인데 그래프를 보는 연습은 조금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녹화가 되고 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화면이 흐리겠지만 그죠? 보이시죠? 자, 가보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뭐 등성등성 끊어져 있는 이런 불연속인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계산하는 것 x가 0에 우극한 함수의 칸을 구하는 거예요. x가 0에 우극한을 계산하는 겁니다. x-1일 때. 자,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뭐 x-1을 뭐 t로 치환을 하고 얘를 극한을 t로 치환을 해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한다 했었는데 이제 시험들 왔으니까요. 객관식의 형태를 유지하고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답을 찾는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0의 오른쪽 극한이에요. 0보다 약간 크다라는 또 그런 의미인 거잖아. 대입합시다. 대입하듯이 그냥 계산합시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나요? 0보다 약간 큰데 거기서 1을 뺐습니다. 한 칸 왼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0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하지만 정확하게는 0보다 약간 큰 놈이었거든요. 0보다 약간 큰데 한 칸 뒤로 밀었어요. 뭐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약간 5번에 약간 큰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자, 이 극한은 우리는 이렇게 그냥 바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극한을 찾는 문제가 결국에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극한이 되는 그런 극한을 찾는 거예요. fx라는 함수에. 대입하듯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시 0 플러스 1에 그냥 0의 우극한을 x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 맞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오른쪽 극한입니다. 2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이번에는 1의 우극한을 구하는 건데 지금 잘 봐야 돼요. 항상 합성이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함수 합성인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1의 우극한이었으니까 자, 그대로 이 안에다 넣어보자. 1의 오른쪽 극한 여기에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다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깥쪽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어야 해요. 합성함수니까 f 안에 fx가 이렇게 박혀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함수 fx의 극한을 계산을 해요. 극한을 구해요. 그 극한이 사실 y값, 치역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 y값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 그런데 y값을 구했는데 그 y가 다시 뭐가 돼야 되냐? 바깥쪽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역은 뭐야? x잖아요. 안쪽에 있었던 함수가 y가 바깥쪽에 있는 함수에 다시 정의역 x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가로 x, 세로 y축인 거잖아요. 안쪽 함수 fx를 통해서 y값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y값이 껍데기에 있는 함수 f에 의해서 다시 뭐가 되어야 한다? 정의역 x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애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안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1이 이 마이너스 1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이렇게 돌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대로 그래프를 회전시키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어느 쪽에서? 더 작은 쪽에서 근접해 올 꼴이죠. 지금 fx 1의 우극한을 구했다는 건 결국 마이너스 1이 된 거긴 한데 마이너스 1의 작은 쪽에서 점점 값이 커지면서 마이너스에 다다른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돌려서 이걸 x축 정의역 위에서 생각해보면 뭐가 되느냐? 얘를 이렇게 돌렸다 치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 거죠. 얘는. 안쪽 함수의 y가 바깥쪽 함수의 x가 되더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커지더라.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껍데기에 있는 함수는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함수값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극한을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냐? 여기 나와있죠. 마이너스 1이지만 더 작은 쪽에서 다 가까워진 마이너스 1이에요. 즉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라는 거죠. 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직관적으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상극한, 하극한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건 교과서 없는 용어입니다. 이건 없는 용어예요.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야. 극한이 아래쪽에서 가까워지면서 형성이 됐느냐, 위쪽에서 이렇게 작아지면서 극한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하극한, 상극한, 처음 그냥 이름을 부르자는 거야. 그렇게 불러보자. 그럼 걔가 다시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었을 때 아래에서 접근한 극한은 좌극한이 되는 거고요. 다시 위쪽에서 이렇게 접근한 극한은 큰 쪽에서 왔으니까 우극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얘를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1의 왼쪽 극한에 보시는 겁니다. 똑같네요. 마이너스 1의 왼쪽 극한 2가 되는 거죠. 아까 이상한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비웃고 있었겠네요. 아까 처음에 주황색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한 거죠? 얘지? 네,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을 구하기 전에 오류를 찾았으니까 다행이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1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좋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어, 10번 정도에서 혹시 10번에서 막히는 친구들이 생겼을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미분적분을 작년에 공부하고 나서 겨울 동안 좀 쉬었다면 이 적분하는 계산조차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건 계산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자, 일반적인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y는 절대값 e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이 자, 요 B라는 점에서 접했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직선, 절대값이니까 지금 서로 두 개의 직선이 맞닿아 있는 꼴인 거잖아요. 이쪽은 그대로 2x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라는 걸 알고 당연히 얘는 2차 함수, 1차 함수 다 y축 대칭이죠. 양쪽의 넓이가 같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절반만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고 요만큼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0부터 점 B의 x좌표까지 이만큼을 정적분하면 된다는 거죠. 얘에서 2x를 뺀 만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점 B의 x좌표가 얼마인가? 얘를 찾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k값이 얼마인가? 자, 문제의 분석은 뭐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점은 그럼 오늘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이 점은 특징이 있죠? 일단 먼저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입니다. 하나. 그런데 그냥 만났냐? 보통의 점이 아니죠? 접했어요. 접했으니까 뭐 도함수를 계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연립을 해서 판별식 D가 0이다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좀 이번에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접했기 때문에 서로 연립했을 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판별식에서도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판별식을 하나만 이용하면 금방 이 값이 2가 된다는 걸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넓이는 당연히 0부터 2까지의 값을 계산할 꼴이 되겠죠. 이 좌표를 아니까 2,4가 나올 거예요. 2,4니까 이 A 값이 얼마인지도 계산이 되겠죠. 2분의 1인가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아래에 있는 직선을 빼야죠. 마이너스 2x 만큼을 정적분한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을 정확히 2배를 계산하면 된다.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자, 다음 장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12번. 우리가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중이었으면 선생님이 아마 여기다가 별표를 한 100개쯤 치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요.
출제자도 좋아해요. 선생님 출제자라면 뭐 더 두말할 나위 없겠죠. 자, 가보자. 진짜 문제 봅시다. 함수 f 1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gx는 일반적인 3차 함수입니다. 자, 이때 함수 fx, gx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연속이랍니다. 연속. 오. 자, 그때 b-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함수가 곱한 함수가 연속일 때 각각 f랑 g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이제 우리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죠. 일단 만약에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했다고 칩시다. 어떤 한 점에서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가 있었어요. 그 함수 두 개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결과는 얘는 당연히 연속 함수. 정확한 함수과 무극한이 다 똑같잖아. 그럼 곱해도 다 똑같겠죠. 그러면 만약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가 곱해졌다고 칩시다. 불연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좌극한 함수과 우극한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없거나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데 얘가 연속이라면 불연속이랑 연속이 곱했는데 연속이 돼버렸대요.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함수로 한번 가보자 우리. gx는요 3차 함수다. 3차 함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fx는 어떤 거 볼까요? fx는 위쪽에도 유리함수, 아래쪽에도 유리함수예요. 각각 따로따로는 다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자, 각각 따로따로 유리함수입니다. 하지만 1이라는 점에서는 어떤가요? 1에서 1. 함수값과 우극한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같지만 1에서의 좌극한은 어때요? 1에서의 좌극한 발산하죠. 1에서의 좌극한 음의 좌극, 0의 좌극한 분의 1,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아무튼 무슨 얘기입니까? fx는 불연속이죠. 어디에서? 1이라는 점에서 불연속이에요. f는 다른 점은 다 연속인데 오로지 하나 1에서만 불연속이에요. 자, 이제 f와 g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x가 1일 때라고 한번 해봅시다. x가 1일 때 f는 불연속이고요. gx는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곱했는데 그게 연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연속이라는 얘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fx를 분명 좌악한 함수가 우극한이 다 존재하지 같지 않은 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라는 놈을 곱했더니 연속이 돼버렸다는 거죠. 분명 불연속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속인 gx라는 함수를 하나 곱해놨더니 전부 다 연속이 돼버렸대요. 연속이라는 건 좌악한 함수가 우극한이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뭘 하나 곱했더니 gx 뭘 곱했더니 똑같아졌어요. 서로 다른 애들인데 뭘 하나를 땅 곱하니까 전부 다 똑같아져 버린 거야. 좌악한 함수가 우극한이. 이거 뭔지 찾을 수 있죠. 다르다? 뭘 하나를 곱하니까 다 똑같아지더라. 딱 하나의 숫자가 있죠. 뭘 곱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뭐죠? 0. 어떤 결론을 얻어내느냐? 이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속이 됐다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x가 1일 때 gx가 이건 0 된 거예요. 좌악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 0이라는 거죠. 연속이니까. 좌악한도 0, 함수값도 0, 우극한도 0.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느냐? 1에서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f가 g를 곱했는데 연속이 되버렸더라? gx가 0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에요. 된 것 같아요. gx가 0이랍니다. 저기다 0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g0은 b인가요?
b가 0 된답니다. 아, 미안해요. 0이 아니죠? 왜 자꾸 이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1이죠. G1 G1에서 0이 되어준 겁니다. 따라서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얘기죠. 이제 두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일단 연속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좌극한 함수과 우극한 전부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실제로 가서 어디 한번 되는지 계산을 하러 한번 가보기로 합시다. 좌극한이랑 우극한 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함수값은 우극한과 똑같으니까. 이쪽에다 두 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구할 겁니다. 좌극한이 얼마입니다. x가 1의 좌극한일 때 fx, gx 극한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x-1분의 gx dx 세제곱 ax 플러스 b인데요. b 대신에 그냥 얘를 쓰기로 합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아래쪽에다가 리미트 1에서의 우극한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2x 더하기 1 분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언더시겠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값의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좌극한이 똑같아야죠. 계산할 겁니다. 네, 보이시나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x-1이라는 인수가 보여요. 하나씩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어차피 값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뻔히 알아요. 수렴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는 그냥 좀 이해할 수 있다면 로피탈의 법칙을 그냥 씁시다. 얘는요. 얘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죠? 수렴을 했으니까 분모의 도함수 1, 분자의 도함수 6x 곱하기 a를 극한을 계산한 것과 똑같다. 수렴하면 분모 미분, 분자 미분 한 그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이 로피탈의 법칙이었죠. 이건 뭐 지금 이미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바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인수분해 하셔서 약분하러 원래 방법대로 가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따라서 이 결과의 답은 얼마거든요? A 플러스 정확한 A 플러스 1입니다. 마찬가지 우극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분모의 도함수 2, 분자의 도함수 x제곱 곱하기 A. 됐나요? 그래서 얘는 2분의 A 플러스 6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자, 됐습니다. 좌우간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개이 똑같아야 돼요. 뻔하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A의 값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6이었던 거죠. A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었나요? B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B-A 우리가 원하는 값은 10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문제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요. 13번의 등비 수열은 일단 여러분들께 좀 남겨놔 드려볼게요. 이제 계산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른쪽 14번으로 가봅시다. 그래프가 많은 문제는 언제나 어렵죠. 그래프가 있으면 쉬워도 어려운 문제죠. 자, 14번 가봅시다. 로그 함수인데 절대값이 취해져 있어서 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X축에 X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관계로 Y축 대칭 형태를 표현해주죠. 흔히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때 두 개의 로그 함수가 있고요. 자, 그 로그 함수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A, B라고
각각 찍어두겠답니다. 뭘 무한으로 보는가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점 A를 지나면서 직선 AB랑 직선 AB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직선 AB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시랍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되게끔. 그래서 그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이 Y절편의 값에 이 좌표를 점을 C라고 하겠대요.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A, B, C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뜬금없죠. 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직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밑변, 높이 이렇게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면 일단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변의 길이를 알면 돼요. 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네요. 결국 우리가 하면 되는 건 A, B, C 세 개의 점의 좌표를 계산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 계산을 하자. A부터 구하러 갑시다. 그럼 A는 어떤 점이냐? 이 주황색 직선과 아니죠. 왼쪽에 나와 있는 로그 함수와 이쪽에 나와 있는 위쪽에 있는 로그 함수 둘이 만난 애들이에요. 자, 이거부터 쓸까요? 절대값이 붙어있는 로그 함수인데 왼쪽 부분이야. 정의역 x가 음수인 부분이거든요. 뭐죠? 절대값은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어떤 함수들이 만나느냐? 로그 3의 마이너스 2x라는 이 함수와 로그 3의 x가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난 교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로그예요. 당황하지 말고 로그예요. 따라서 이때 결과는 미치 같은 로그니까 얼마가 되죠? x는 마이너스 1을 자 구했습니다.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어느 한쪽에 들어가 있겠죠? 로그 3의 이렇게 점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도 구할까요? B는 오른쪽 함수 이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3의 2x랑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랑 둘이 그대로 만나는 거죠. 따라서 x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x 3 되나요? 따라서 점 B의 좌표는 3, 로그 3의 6 이렇게 계산되나요? 점 두 개 좌표 다 구했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C인데 그럼 C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먼저 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주황색 직선을 알면 그 주황색 직선의 y절편이 됩니다. 자, 주황색 직선은 직선 A, B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럼 먼저 요거 3분의 AB 얘를 연장한 직선 A, B의 기울기를 먼저 계산을 하기로 합시다.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 후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은 로그 3의 6에서 로그 3의 2를 뺄 거다. 얘를 뺀 거잖아요. 따라서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분모는 4 분자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진수끼리 나눈 셈이죠. 로그 3의 3 1이네요. 기울기 1입니다. 기울기는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4. 그럼 구하진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A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그런 직선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로그 3의 2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나요? 그러므로 x 절편을 구할 겁니다. x가 0일 때 나왔죠? 로그 3의 2 마이너스 4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점 C의 좌표도 구했습니다. 0, 로그 3의 2 마이너스 4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점 A, 점 B, 점 C 세 개의 점의 좌표를 딱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될 건 뭔가요? 네, A, B의 길이 구하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와 C의 거리 구해야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두 변의 길이를 구하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어디 가서 무슨 신발끈의 공식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뭐 하셔도 되는데요. 궁금하면 네이버에 신발끈의 공식을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직각삼각형인 걸 아는데 뭐하러
그 짓을 할까? 안 합니다. 수능에 그런 건 등장하지 않아요. 예전에 기하에서 행렬을 배울 때는 혹시 나올 때는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에요. 넓이는 이런 적이 남겨두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율을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속도 그래프는 그래프 나타내는 게 속도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개의 관계를 그냥 정해놓고 할까요?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 다음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럼 얘네들 셋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죠. 가속도, 속도, 거리의 순으로 적분을 통해서 그 적분의 개념으로 세 개의 관계를 밝힐 수가 있고, 반대로 거리에 대한 미분 더함수를 통해서 속도를 밝힐 수 있고, 속도에 대한 미분을 통해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미분이 생기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자. 전피가 출발하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대요. 굳이 거리나 가속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금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잘 가다가 멈춰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가다가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속도에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프상에서 우리 뭘 찾으면 되나요? 출발해서 계속해서 음수였던 애가, 즉 계속해서 뒤로 이동했던 애가 갑자기 속도가 양수로 바뀌더라. 뒤로 이동하는 애가 앞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속도가 처음으로 바뀌는 순간 A가 된 거지. 여기에요. 자, 이때 위치는 마이너스 8이랍니다. 위치! 다시 이동한 거리를, 거리와 위치는 다른 말이지만 계속해서 뒤로만 움직였으니까 이동한 거리가 그 위치가 되겠죠. 마이너스 8. 즉, 우리는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가 8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그냥 식으로 그대로 나타내도 되죠. 0부터 A까지 이 속도의 정적분은 이것이 곧 마이너스 8이구나. 우리는 식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전피의 시각 C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6이래요. 이것도 일단 이제 식으로 표현해 줄까요? 근데 위치니까 처음부터 C초까지 계속해서 움직인 겁니다. 이동한 거리가 아니니까 절대가 필요 없죠. VT의 0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8칸을 갔다가 앞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뒤쪽으로 조금 왔더니 마이너스 6이라는 곳에 지금 서 있더라. 다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 넓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이때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0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이 똑같대요. 이때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우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으로 다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알고 있는 거 다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마이너스 8. 그 다음 또 하나, 0부터 C까지 정적분 마이너스 2. 그 다음 저 밑에 나와 있는 저 C를 그대로 가지고 와볼까요? 먼저 0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쪼개봅시다. 0부터 A까지의 정적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이렇게 쪼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누구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0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
B부터 C까지의 정적분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미지수를 나는 복구함 정하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거든요. 자, 요거 적읍시다. 요걸 편의상 K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K-8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식에다가 잘 계산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있잖아요. 자, 어디? 네. 0부터 C까지를 이제 다 구간을 다 쪼개놨어요.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8, A부터 B까지는 K, B부터 C까지는 K-8. 세 개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 개를 합치면 우리 얘 아니잖아. 0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은 결국 구간 다 쪼갠 거예요. 0부터 A까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A부터 B까지 K. B부터 C까지 K 마이너스 8. 이 결과가 마이너스 6이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K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되나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속도의 정적분값, 즉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 5가 되는구나. 자, 다항 함수를 이용한 정적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함수인지를 몰라도요, 적분 구간에 잘 나누어서 값을 계산해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16번 갑시다. 지금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칠판 지우고 그냥 털어야 되는데 털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꾸역꾸역 그걸 지우고 있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죠? 좀 답답한데 합시다. 금요일인데 나도 집에 가야 되지 않겠네. 자, 갑시다. 16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진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 그럼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이거부터 하지 않나요? x에다 일단 0부터 넣어보지 않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된다며 0 집어넣었더니 뭐예요? F0은 0 맞아요. F0은 0 맞습니다. 이 함수. 네, 원점을 지나는 함수 맞아요. 자, 이때 아무튼 이런 식을 성립을 한대요. 뭐 F1은 0보다 크다. 그럼 F2는 얼마니? F2 함수값을 구하라는 건 아마 fx를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자, 그럼 함수로 들여다봅시다. fx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fx 3차 함수라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적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정적분 값이잖아. 다 미지수잖아요. 미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예요. 상수. 정적분 값. 3차 함수야. 그냥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예요. 기함수지. 자, 이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를 K라는 미수로 놓으려고요. 자, 그러면 fx는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4k x. 그리고 그래프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는요, 기함수입니다. 원점을 지나고요. 자,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k이거든. x 플러스 2루트 k x 마이너스 2루트 k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2루트 k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2루트 k가 있어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기함수인 3차 함수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이 조건 뭔가 있을 겁니다. 분명 F1이 0보다 크다는 걸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뭐냐면 F1이라는 애는
f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 마이너스 4k인데 이게 0보다 크대잖아. 무슨 뜻이죠? 정리하면 k는 4분의 1보다 작아요. k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라고. k가 4분의 1보다 작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전체는 1보다 작아지나요? 그거예요. 1이 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1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루트 2 루트 k가 1보다 작은 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됐어요. 이제 계산합시다. 어쨌든 우리 k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하고 k는 결국 다시 얘를 적분하는 과정인 거야. 자, 절대값 들어갔어요. 되게 싫죠?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야. 우리가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0부터 1 사이에서 함수 f가 부호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야? 적분을 둘로 나눠야죠. k는 적분을 나눌 겁니다. 0부터 2루트 k까지. 2루트 k까지는 음수거든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fx의 부호를 바꾸세요. 얘 하나랑 더하기 2루트 k부터 1까지는 또 양수거든요. 그대로 이 두 개의 정적분 값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 정적분을 해도 k에 대한 식이 되겠죠? k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k값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k값만 구하면 함수 fx가 완성된 거 맞나요? 예, 그럼 f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자, 16번 치고는 이거 상당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시험이었다면 16번의 키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이미 좀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16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쳤다면 마이너스 4점. 중간에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와서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데? 해서 이걸 맞췄다면 플러스 4점. 이 하나로 8점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수학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적분을 하시면 K가 나와요. 끝. 넘어갑시다. 자, 17번 하시죠. 이제 슬슬 어려운 문제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00점을)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온 시험이 아니라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 놓칠 수도 있죠. 근데 그 놓치는 문제가 저쪽에 있는 문제를 노력하다가 놓쳤다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아는 게 분명히 섞여 있어. 근데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집중이 흐트러져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놓쳐버리면 그 뒤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섞여 있으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이제는 고3이시고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각오를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야. 100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정신력. 잠을 자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시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력. 그리고 한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별표를 치더라도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내는 끈기. 그런 집중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타고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죠. 시험을 자꾸 시간을 정해서 시간이 쫓겨가며 자꾸 풀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도움받지 않고.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좀 답답할 수 있지. 자, 17번 보시죠. 조금 어려워요. 오늘. 자, 0과 6 사이에 있는 실수 A에 대해서 이런 3차 함수의 근두 접선의 기울기 곱의 최소값을 계산해요. 문제는 짧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없다는 게 좀 문제죠? 그러면 그래놓고 난 생각을 할까요? 근데 얘는 당연히 뻔하잖아요. 일단 원점 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때요? A와 6인데 누가 더 크죠? 6이 커요. A, 6.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프 이렇게 쪼잔하게 그릴 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완전 어떻게?
자, 그 다음 원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어차피 원점도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뭐야? 접선을 그었다면 그 하나의 접선은 얘 그냥 원점이 접점인 그 곡선을 말하는 겁니다. 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접선을 또 하나 그을 수 있죠? 이쯤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잖아. 자, 지금은 저 주황색과 파란색 두 개의 접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구하고 그 곱의 최소값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보자. 첫 번째, x가 0에서의 접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 되게 쉬운 얘기 아니니? 어차피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x세제곱이고 이렇게 있나요? 플러스 6ax 저렇게 생긴 함수니까 0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함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0에서의 기울기니까 6a 따라서 기울기를 알면 되는 거죠? 6a 끝. 이제 우리는 관건은 두 번째예요. 그럼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인지를 알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 기울기. 기울기를 접선의 방정식을 얻기 위해서 뭐부터?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점이 어딘지를 지금 몰라요. 우리는. 극소 아니에요. 지금 그래프가 쪼잔해서 그렇지. 극소 아니지. 접점을 몰라요. 모를 땐 어떻게 하자? t를 넣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접점의 좌표를 P,FT라고 하겠죠. 이 함수를 그냥 fx로 친 겁니다. 이렇게 두고 접선의 방정 기울기와 방정식을 계산해 보자는 거지. 그럼 자, 어떤 식을 쓸 수 있는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두 개의 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FT를 먼저 구해놓고 갈까요? FT 구합시다. FT는요, 그냥 위인 대로 T세제곱 플러스 6의 T제곱 플러스 6의 2T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자, 접선의 방정식 만들러 갑시다. 그럼 기울기는 F'T가 되는 거죠. 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F'T예요. 그럼 F'T도 위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쓰는 거죠. 3T제곱 자, 긴 거 쫄지 마세요.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쫄지 마.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접선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해야 되니? y는 F'T 위에 건데 좀 줄여서 썼어요. 그냥 네, 보죠.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아, 그렇죠. 얘가 빠졌네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지금은 왜? 어차피 이 접선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원점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곡선이잖아요. 어차피 얘는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어차피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얘 이렇게 식을 써도 상관은 없죠. 식 그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울기 두 개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t값이 얼마인지만 구해내면 되는 거지. 이 t값이 얼마인지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길더라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식을 쓰도록 하십시오. 네, 쓰세요. f 프라임 t에다가 계산 안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x 마이너스 t 함수값 f t 그냥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원점을 지나니까 0, 0 둘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t f 프라임 t와 f t가 서로 같은 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식 좀 길지만 얘와 얘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t에 대한 t와 a에 대한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t를 이 상태에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t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a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u. 자, 각각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 방정식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즉, 저 접점의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6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는 다시 위로 돌아가면 f 프라임 2분의 a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나와요. a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둘 사이에 곱셈을 하시면 a에 관한 3차 함수가 생깁니다. 그 3차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고 좀 길네요. 여러분들이 뒤에는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a하고 다른 하나는 f 프라임 2분의 a 플러스 6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 a에 관한 3차 함수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최소값을 계산을 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3차 함수의 최소값 극대극소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아마 극소를 구하면 걔가 극소 이제 최소의 함수가 될 겁니다. 저 범위 안에서. 계산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자, 8번의 네모 상자. 이 문제는 해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도형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실시간 검색어에는 라디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오픈북으로 시험을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라디안이 저 뒤에 단답형에 나오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도형, 삼각함수 이런 게 오히려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원래 넣읍시다. 쉬지 않고 말이 꼬이는데 이 문제 바로 쭉 가볼게요. 언제 프라임 계약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5월 6일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겠느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는 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내게 될 고3 교실에는 책상이 싹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쓰던 책상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고요. 조금 더 넓고 이 의자도 플러스 의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쓰시던 책상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봐야 학교지 뭐. 그냥 그래요. 근데 괜찮아 보여요. 자, 넘어갑시다. 19번 동그라미 문제 잘 보십시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유인 원 안에 예각삼각형이 내잡혀 있대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어렵게 문제를 내려다가 좀 쉽게 좀 만들어 준 듯한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자, 넓이를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해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성립을 한대요. 넓이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BC의 길이 2 루트 5라고. 물론 여기도 변의 길이를 알죠? 반지름이니까 걔네들도 전부 다 루트 10, 루트 10 다 만들어집니다.
어디가 필요할지 모르겠죠. 자, 이때 선분 AB를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헷갈리니까 AB 길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두 개로 하죠. 그러면 여기도 Y라고 줘야 될 것 같으시면 한번 그렇게 하시던가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부터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변의 길이를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꼭 여기가 아니라도 어디 한 군데가 직각이기만 하면 변의 길이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주황색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이 어디 있나?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을 잘 들여다보면 직각이 있긴 있어요. 어디가 직각이냐면 1대 1대 루트인가요? 네,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 직각이야. 90도, 이만큼은 270도. 그런데 주황색 삼각형을 포함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건 이 상태에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어려워요. 원 안에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런 거리가 좀 멀단 말이야. 자, 난관에 주셨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안 생겨요. 그럼 우리는 빨리 차선으로 가야 돼. 직각이 아닐 때도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 삼각형인데 직각이 아닐 때도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럼 어디서 코사인 법칙을 얘기를 할 거냐? 다행히도 이만큼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변의 길이를 둘 다 알아요. 그럼 얘는 x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된다? 각을 알면 되잖아. 어느 각? 이 각. 여기까지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이 옵니까? 직각을 만들지 못해서 실패. 버려. 직각이 아니어도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코사인 법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야. 써야 돼요. 가형 친구들은 코사인 법칙이 수트 안 볼 건데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미적분에 그러다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사인 법칙 가야 돼요. 알겠다. 라고 준 겁니다. 그럼 이쪽도 그냥 있는 김에 벡터라고 줄까요? 왜요? 왜 저렇게 하죠? 답지도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돼요. 문제는 왜? 알파와 베타는 90도의 외곽이잖아요. 뭐예요? 2분의 3파이 더하면 특수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게끔 짜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넓이를 위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각의 크기를 알파벳으로 넣은 순간 이제 넓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1은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1 뭐예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알파 S2는요 2분의 1 루트 10 사인 베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3S1이 4S2랑 같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뭐겠냐? S1, S2 각 집어넣고 이만큼 싹 다 약분해서 치워버릴까요?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정리하면요. 사인 알파는 3분의 4 사인 베타가 되게 되고요. 자, 다시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베타 대신에 각을 바꾸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를 빼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삼각함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계속 쓸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식이 바뀌는 거지? 2분의 3파이 이렇게 분수가 들어왔으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기억나냐? 기억하시나요? 2분의 3파이 어디 있는 각입니까? 여기 이 각입니다. 알파만큼 각을 줄였습니다. 몇 사분면? 3사분면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만큼 뺐다, 조금 뺐다.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얘가 분수꼴이었습니다. 코사인 식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다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럼 뭐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잖아. 사인 제곱 알파 이거란 말이에요. 사인 알파가 이거야. 제곱하는 거라고요. 9분의 16 코사인 제곱 알파. 따라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나옵니까? 됐어요. 9분의 25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입니다. 따라서 얘는 25분의 9가 되고요. 알다시피 알파는 당연히 삼각사각형이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나요? 이렇게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됐지? 코사인 알파가 나왔다고 끝나지 않았냐? 네. 우리는 x를 원했어요. x 어떻게 구해? 변의 길이의 제곱 변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지 않습니까? 끝났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값 다 계산됐나요? 12, 30 이거야 되니까 x 제곱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잘 하고 계시죠? 뭐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면서 천천히 좀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나중에 강의를 듣거나 하더라도 문제를 꼭 이런 좀 고민을 해보신 후에 같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학력평가에 대한 강의는 사실 인터넷에 되게 많이 볼 거예요. 뭐 지금 각자 혼자 공부하면서 다른 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뭐 EBSI 사이트 안에도 다 해설 강의는 올라와요. 사실 훨씬 더 좋은 정돈된 그런 해설과 훨씬 더 정갈한 화면, 정돈된 해설, 좋은 강의들이 사실은 있을 거야.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남들과 같이 이렇게 문제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문제풀이 수업을 지금 거의 처음 하잖아요. 계속 개념 강의만 하다가 같이 문제풀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바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가를 좀 우리가 서로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해설 강의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많이 미흡하기는 해요. 문제 선생님도 지금 방금 풀어가지고 고민을 보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처음 사실 얘기하는 게 연습 리허설 없이 그냥 바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서 미흡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선생님이 해설하는 이 방식과 이 톤이나 그 취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할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는데 좀 익숙해지면 좀 강의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고 어떤 것을 잘 해결하는지 이런 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20번, 21번은 좀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굳이 지금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풀이를 써가지고 스캔을 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저는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까지 20번 가봅시다. 21번은 몰라도 20번은 사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1년 내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답답할 겁니다. 난 틀렸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시험이 나오기 전에 그럼 가르쳐주지. 그런 건 맞는 말인데 그건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하지만 2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라는 문제는 틀렸다고 해서 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될 수도 있는 문제구나, 발전하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시다. 20번. 좌표 표면 위에 삼각형과 삼각형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좌표가 2, -2 납니다.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직각삼각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직선 L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정사각형도 2등분, 직각삼각형도 2등분 한답니다. 야, 그럼 막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오른쪽에 직각삼각형 있잖아. 자, 높이가 2죠? 밑변이 t예요. 그럼 넓이는 t지. 무슨 뜻이야? 요만큼 절반의 넓이는 2분의 t야. 이런 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4니까 반반 나누면 2예요. 그런데 생각해봐. 반반 나누면 사다리 꼴이잖아. 이 사다리 꼴의 넓이가 2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사실 이 네모 안에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자, 분명 직선 L은 주황색 정사각형을 2등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넓이가 2라는 거 말고 뭔가 다른 거 없을까? 2등분 하려면요. 물론 비스듬하게 자르긴 했어요. 자, 내가 정사각형을, 정사각형 모양의 케이크 있어. 정사각형 모양이야. 자, 반반 나눠 먹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랑 반반 나눠 먹을 건데, 자, 서로 예민해 지금. 사이즈 똑같아야 돼요. 그럼 그냥 적당히 보고 이렇게 딱 똑바르게 그냥 편하게 나누면 되겠지만 그렇게 못했잖아. 하지만 우리는 어디만 바라보면 되냐면 케이크처럼 생각하세요. 케이크처럼. 야, 케이크. 동그랗긴 하지만 케이크 자를 때 비스듬하게 뚝 잘라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케이크 자를 때 어떻게 자르죠? 최대한 가운데를 자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디에만 집중을 하십니까? 그 케이크의 중심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항상 중심을 지나서만 칸을 자르면 그냥 반 남은 거예요. 무슨 뜻이니? 그럼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야? 정사각형의 중심을 보면 되잖아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했다는 건 이 정사각형의 중심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1,1 이 점을 지나갔다는 얘기인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직선 L은요 마이너스 1과 1을 지납니다. 그게 정사각형의 넓이 2등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좋아요. 직선 L은 1,1을 지나는 그런 직선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 지금 되게 많이 접근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좋합시다. L을 하나 1을 붙이겠습니다.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모르겠거든요. 기울기가 지금 어디 나와있지 않잖아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려고요. y는 기울기가 m이에요.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면은요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식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뭔가 봐봐. 이 직선 L의 y를 표현을 ft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거든. 자, 요 점의 y좌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점의 y좌표 x가 0일 때잖아요. 얼마죠? m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이 ft는 m 플러스 1이에요. 자, 우리 저것만 들어가보고 가면 됩니다. 이제 m이 얼마인가? 그 기울기 m이 얼마인가 찾으러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뭐야? 정사각형의 2등분을 했다는 조건을 썼잖아요. 이제 남은 건 자, 이쪽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했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B급친 부분의 넓이를 직접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직각삼각형의 저 2등분 B급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로 높이를 알면 될 것 같아요. 높이라는 뭡니까? 이 접점, 이 교점까지의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교점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저 별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갈 겁니다. 그럼 별표는 뭐냐? 두 직선이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 두 직선은 뭐냐? 별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 L과 AP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됩니다. AP는 뭐냐? 이쪽에다 써볼게요. 직선 AP는요, 기울기는 t-2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나요? 마이너스 t분의 2 x 0,2를 지납니다. 이건 금방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A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교점 별표가 돼요. 구하면 되죠. 자, 계산을 했더니요. 총 단순히 시키겠습니다. x를 계산할 때 식은 얼마가 만들어지냐면요. 저는 이게 해봤거든요. m 플러스 p분의 2분의 식이 복잡해도 관계없습니다. 쫄리지 마. 이거래요. 이게 요 별표에 요 점에 x표가 됩니다. 얘야. 이 값이 k라면 여기가 k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B급 지구의 넓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 점 m 플러스 1이에요. 2에서 m 플러스 1을 뺀 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계산했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얼마냐? 2에서 m 더하기 1 뺀 거. 2에서 m 플러스 1을 뺐어요? 1 마이너스 m이에요. 이만큼의 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B급진 부분이 되고요. 그 값이 얼마냐? 2분의 t였습니다. 사실 복잡하지만 이런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줘요. 넓이 구한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구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m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m을 구하면 끝난 거죠. m 플러스 1만 알면 되니까. 여기서 m을 계산해 줬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20번의 문제인데요. 웬만하면 평가에나 수능에서 웬만하면 근해 공식을 안 쓰거든. 웬만하면 안 써요. 쉬운 앞부분의 문제에서는 근해 공식을 안 써요.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게 틀리신 거예요. 그런데 좀 뒤쪽에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근해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특히나 극한에서는 안 나옵니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식을 극한을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좀 잘 써요. 얘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해 공식 써야 돼요. 근해 공식을 써서 식이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기술 정리해서 2차 원식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m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m 플러스 1, 여기다 1을 더한 거예요. 여기다 1을 더한 그값 m 플러스 1을 계산을 해. 그럼 이제는 t에 대한 식만 남은 거잖아요. 그 t에 대한 극한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7번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긴 과정을 거쳐왔는데 어렵지 않아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직선 AP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했어요. 연립을 통해서. 자, 그랬으면 그 다음에 B급진 부분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 2등분 했으니까 그 2등분된 직각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밑변 높이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이 통하면 m에 대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m 플러스 1을 얻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뭐야? 2분의 t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죠?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요 계산은 지금 건너뛰었지만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되고요. 여기에서 t가 0의 우극한으로 수렴할 때 극한값을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왔잖아. 루트가 있네. 뭐죠? 유리와 분모 얼마예요? 2 분자에다가 그냥 0 한번 집어 넣어봐요. 0 집어넣었더니 4 마이너스 루트 8이에요. 0분의 0꼴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가요? 유리화를 왜 하시죠? 아니지. 유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유리화 왜 해요? 유리화를 하면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유리화를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요. 뭐 하는 겁니까? 부정형 아니잖아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분의 4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찾는 값은
t-루트 2 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20번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단답형 문제들이었고요. 객관식 문제였고요. 그 다음 단답형으로 가야 할 텐데, 단답형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오전 또는 주말 중에 아마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나가래요. 학교 나가래. 나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학력평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난 나영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이번 시험 가영과 나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겹쳤고요. 20문제 이상이 이 나영 시험 범위와 동일한 범위에 있어요. 지금 이 시험제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봤던 가영 시험에서 미적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수열의 극한 이런 해당하는 문제 몇 개만 제외하면 전부 다 나형 범위입니다. 사실. 그렇죠? 수원, 수투, 확통. 확통은 몇 문제 없었잖아요. 순열밖에 없었잖아. 대부분 다 수원, 수투였거든요. 다 나형에 해당합니다. 사실 오늘 본 시험은 가형 친구들보다는 나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더 해당 사항이 많은 시험이었어요. 이 가형 문제 자체가. 자,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는 수투의 필수적인 범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수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꼭 문제 풀어두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등교계약한 이후에 시험 볼 때 분명히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내용들은 반영을 할 겁니다. 응용해서 다 문제를 반영할 거예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